누군가 이 세상에서 가장 유능하고 내 인생을 믿고 맡길 수 있는 연인의 원형이 누구인가? 라고 묻는다면 아마도 많은 이들이 주저없이 ENTJ를 지목할 것입니다. 그들은 마치 거친 파도를 헤치고 나가는 노련한 선장처럼 인생의 명확한 항로와 비전을 제시합니다. 당신이 곤경에 처했을 때 그들은 단순히 힘내라는 위로 대신 당신의 문제를 자신의 일처럼 떠안아 가장 완벽하고 논리적인 방식으로 해결해냅니다. ENTJ의 곁에 머무는 것은 마치 거대하고 튼튼한 대기업의 보호 우산 아래 있는 듯한 든든한 안정감을 주며 나 또한 그들과 함께 성장하여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갈 수 있을 것 같은 벅찬 고향감마저 느끼게 합니다. 그들의 확신에 찬 눈빛을 보면 이 사람과 함께라면 내 미래는 안전하다는 믿음이 절로 생겨납니다. 그러나 아이러니하게도 이토록 완벽하고 뜨거웠던 사랑의 결말은 종종 예고 없이 가장 차갑고 계산적인 방식으로 찾아옵니다. ENTJ와의 이별을 경험한 이들은 하나같이 입을 모아 말합니다. 연인과 헤어진 게 아니라 잘 다니던 회사에서 갑자기 해고 통보를 받은 기분이었다고 말입니다. 어제까지 우리는 최고의 파트너야라며 나의 성장을 독려하고 뜨겁게 미래를 논하던 그들이 오늘 아침 눈을 뜨자마자 감정이 거세된 차가운 인사팀장처럼 변해버립니다. 그리고는 건조한 말투로 선언합니다. 너는 더 이상 내 미래 비전에 부합하지 않는다. 그것은 대화가 아닌 일방적인 계약 해지 통보입니다. 도대체 그들의 단단했던 머릿속에서는 무슨 일이 벌어진 것일까요? 성장을 위해 그리고 두 사람의 미래를 위해 채찍질했던 그 애정 어린 말들이 역설적으로 연인의 자존감을 짓밟고 관계를 파국으로 몰아넣는 비극. 이것이 바로 ENTJ만이 가진 성과주의적 이별 메커니즘의 실체입니다. 겉으로는 세상 부러울 것 없는 완벽한 파트너십처럼 보였던 그 관계가 사실은 당신을 끊임없이 증명해야만 하는 가혹한 평가의 장이었다면 믿으시겠습니까? 만약 당신의 사랑이 늘 치열하게 달리다가 어느 순간 차갑게 버려지는 것으로 허무하게 끝났다면 그 답은 당신의 부족함이나 사랑의 크기 때문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두 사람 사이에 보이지 않게 놓여있던 효율이라는 차가운 잣대, 사랑조차 투자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그들의 냉정한 성공 방정식 속에 숨겨져 있습니다. 가장 든든했던 리더가 순식간에 가장 냉혹한 독재자로 돌변하여 당신을 해고하는 그 정교하고도 잔인한 심리적 과정을 지금부터 적나라하게 파헤쳐 봅니다. 1. 감정의 비효율성 눈물을 데이터 오류로 취급하다. 너의 슬픔이 논리적으로 설명되지 않을 때 그것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아니라 제거해야 할 소음이 된다. ENTJ에게 연인 간의 감정 싸움은 비 온 뒤에 땅이 굳어지는 아름다운 화해의 과정이나 서로의 마음을 확인하는 정서적 교류의 장이 결코 아닙니다. 그들에게 목적 없는 감정 소모전은 목표를 향해 전속력으로 질주하는 초고속 열차의 선로 위에 누군가 고의로 올려놓은 거대한 바위이자 완벽하게 설계된 시스템의 연산 속도를 치명적으로 저하시키는 악성 버그와 같습니다. ENTJ는 본능적으로 이 버그를 발견하는 즉시 디버깅하여 시스템을 정상화하려 듭니다. ENTJ의 두뇌는 잠들 때를 제외하고 24시간 문제 해결 모드로 가동됩니다. 그들에게 사랑이란 서로의 눈을 바라보며 감정에 젖어드는 막연한 공감이 아니라 서로의 결핍을 분석하고 보완하여 삶을 최적화해주는 구체적인 솔루션의 집합체입니다. 내가 널 사랑한다는 말은 내가 너의 인생을 더 효율적이고 성공적으로 만들어주겠다는 선언과도 같습니다. 하지만 인간의 감정이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비논리적이고 비효율적이며 인과관계가 불명확한 혼돈의 영역입니다. 어를 넣으면 비가 나와야 하는 그들의 논리. 세계의 원인 모를 눈물과 설명할 수 없는 서운함이 끼어드는 순간 ENTJ는 심각한 시스템 오류를 일으킵니다. 보통의 사람들에게 하소연과 위로는 사랑을 확인하는 가장 따뜻한 언어일지 모릅니다. 하지만 해결 중심적인 ENTJ에게 그것은 그래서 결론이 뭐야? 원하는 게 뭔데? 라는 질문을 유발하는 극심한 시간 낭비이자 고문으로 다가옵니다. 그들은 그냥 들어주는 것의 가치를 이해하지 못합니다. 해결책 없는 징징거림, 같은 문제로 도돌이표처럼 반복되는 감정.
호소, 뚜렷한 대안 없이 감정만 배설하는 비난은 그들의 팽팽했던 인내심 테이프를 가차없이 끊어버립니다. 상대방은 이를 두고 피도 눈물도 없다. 감정이 메말랐다. 로봇 같다고 비난하며 상처받습니다. 하지만 사실 이것은 그들에게 있어 생존을 위한 처절한 효율적 에너지 관리 본능에 가깝습니다. 마치 컴퓨터 CPU가 과열되면 시스템 전체가 타버리는 것을 막기 위해 불필요한 백그라운드 프로세스를 강제 종료하듯 ENTJ는 해결되지 않는 소모적인 감정, 싸움으로부터 자신의 생산성과 멘탈을 방어하기 위해 공감 스위치를 물리적으로 내려버리는 것입니다. 그 순간 그들이 보여주는 차가운 눈빛과 무거운 침묵은 상대를 무시하거나 경멸해서가 아닙니다. 지금 이 대화는 생산적인 결론에 도달할 확률이 0%이므로 나는 더 이상 나의 소중한 리소스를 투입하지 않겠다는 냉정한 판결이자 시스템 보호를 위한 강제 종료 선언입니다. 1. 솔루션 강박 울지 말고 대안을 가져와. ENTJ가 연애 중 특히 격렬한 갈등 상황이나 연인이 힘들어하는 순간 가장 빈번하고 잔인하게 구사하는 화법은 단연코 이것입니다. 지금 울고 있을 때가 아니야. 속상해할 시간이 있으면 그 시간에 해결책을 찾아. 우는 게 문제 해결에 0.1%라도 도움이 돼. 이 문장은 효율을 숭배하는 ENTJ에게 있어서는 감정의 늪에 빠져 허우적대는 연인을 건져내려는 최고의 조언이자 가장 튼튼한 이성적 구원의 밧줄입니다. 하지만 감정의 소용돌이 속에 있는 상대에게 이 말은 이미 난도질당한 마음에 소금을 뿌리고 확인 사살을 하는 예리한 칼날과 같습니다. 단언컨대 그 순간 연인은 해결책을 몰라서 혹은 멍청해서 우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과 싸우다 지치고 너덜너덜해진 마음을 적어도 내 편인 당신에게만큼은 무장해제하고 기대어 잠시 숨을 고르고 싶을 뿐입니다.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답이 아니라 공명입니다. 하지만 ENTJ는 이 비생산적인 감정의 쉼표를 허용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인이 눈물을 흘리는 순간 따뜻한 위로를 건네거나 말없이 안아주는 대신 뇌 속의 CPU를 풀가동하여 빠르게 상황을 분석하고 심리적 화이트보드를 꺼내듭니다. 그리고는 즉각적으로 행동 지침을 출력하여 연인의 면전에 들이밉니다. 내가 상사한테 깨진 이유는 내가 쓴 보고서 폰트와 형식이 가독성이 떨어졌기 때문이야. 내가 잘못했네. 자, 다음부터는 내가 준 템플릿 써. 그리고 억울하다고 감정적으로 대응하지 말고 녹취해서 증거 남겨. 알겠지? 이제 그만 뚝 해. 그들은 자신의 이 명쾌하고 완벽한 솔루션 제공이 연인을 위한 최고의 사랑의 봉사라고 굳게 믿으며 스스로 뿌듯해하기까지 합니다. 나처럼 유능한 애인이 어디 있어? 문제를 다 해결해줬잖아. 하지만 냉정히 말해 이것은 배려가 아닙니다. 타인의 고유한 감정 영역마저 내 논리대로 통제하고 정리하고 빨리 치워버리려는 오만함에 가깝습니다. 그들은 연인을 아끼고 보듬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컨설팅이 필요한 클라이언트 혹은 수리해야 할 고장난 기계로 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 치명적인 문제는 ENTJ가 연인의 감정적 호소를 무능력이나 나약함 혹은 미성숙함으로 규정한다는 점입니다. ENTJ는 눈물을 패배의 신호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우는 연인을 보며 안쓰러움을 느끼기보다 무의식 중에 왜 이렇게 멘탈이 약해 빠졌지? 라는 한심함을 느낍니다. 감정적으로 굴지 마. 논리적으로 말해. 이 말은 너의 감정은 틀렸고 가치가 없다며 상대방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는 폭력적인 언어입니다. 해소되지 못하고 논리로 짓눌려 납작해진 감정은 결코 사라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마음속 깊은 곳에 억울함과 수치심이라는 독소로 차곡차곡 쌓여갑니다. 결국 ENTJ가 뱉은 대안을 가져와라는 말은 두 사람의 관계를 성장시키는 주문이 아니라 내 슬픔조차 수용하지 못하는 너와는 미래를 꿈꿀 수 없다는 이별의 결심을 굳히게 만드는 독촉장이었던 셈입니다. 이 논리적 법정 팩트 폭격이라는 이름의 가스라이팅, 언어로 명확하게 이길 수 없는 싸움은 ENTJ에게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갈등이란 해결해야 할 감정의 응어리가 아니라 시시비비를 가려 승패를 확정지어야 할 논쟁입니다. 싸움의 서막이 오르면
따뜻했던 집은 순식간에 차가운 법정으로 변하고 ENTJ는 유능하지만 인정머리 없는 특수부 검사로 돌변합니다. 그들의 공격성은 감정적인 욕설이나 물건을 던지는 고성으로 나타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팩트라는 이름의 가장 강력하고 날카로운 무기를 들고 상대의 논리적 허점을 집요하게 파고드는 방식으로 표출됩니다. 심리학에서는 이를 지적 오만이라 부르며, 이는 차라리 소리 지르며 싸우는 것보다 상대의 자존감을 훨씬 더 비참하고 철저하게 무너뜨립니다. 가장 공포스러운 것은 격앙된 상황에서도 유지되는 그들의 차분하고 논리 정연한 태도입니다. 상대는 울먹이며 감정을 호소하는데 ENTJ는 마치 제3자를 대하듯 건조하게 말합니다. 자, 흥분하지 말고. 내가 서운하다고 주장하는데 감정 다 빼고 객관적인 타임라인만 보자. 내가 어라고 제안했을 때 너는 분명히 B라고 동의했지? 녹음이라도 해서 들려줘? 그럼 인과관계상 원인 제공은 합의를 깬 내가 한 거 아니야? 근데 도대체 어느 포인트에서 내가 화를 내는 건지 난 논리적으로 이해가 안 돼. 마치 머릿속에 고성능 녹음기가 돌아가고 있는 듯 토시 하나 틀리지 않고 과거의 발언과 상황을 본 단위로 복귀하며 압박해오는 이 논리적 신문 앞에서 감정이 북받친 상대방은 숨이 턱 막히고 말문이 막혀버립니다. 상대방이 말문이 막혀 꿀먹은 벙어리가 되면 ENTJ는 침묵을 반성이 아닌 패배의 인정으로 간주하고 승리의 쐐기를 박습니다. 반박 못하네? 할 말 없지? 그럼 내 말이 맞는 거지? 앞으로는 이런 일로 트집 잡지 마. 승부욕이 강한 ENTJ는 싸움에서 지는 것을, 아니 틀리는 것을 죽기보다 싫어합니다. 그것이 설령 사랑하는 연인이라 할지라도 말입니다. 그들은 싸움의 본질은 외면한 채 상대의 말꼬리를 잡고 단어 선택의 오류를 지적하며 기어이 내가 논리적으로 옳았고 너는 틀렸다는 항복 선언을 받아내야만 직성이 풀립니다. 이 숨막히는 논리적 완벽함 앞에서 상대방은 자신의 서운함과 슬픔이 비합리적이고 멍청하고 쓸데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깊은 자기 비하에 빠지게 됩니다. 내가 너무 예민한가? 내가 또 말도 안 되는 억지를 부렸나? 상대방이 자신의 감정을 스스로 의심하게 만드는 것. 이것은 명백한 논리적 가스라이팅입니다. ENTJ는 이 치열한 논리 전쟁에서 승리했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들은 가장 중요한 진실 하나를 간과했습니다. 연애는 옳고 그름을 가리는 재판이 아니라 서로의 다름을 끌어안는 과정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들이 화려한 언변과 논리로 상대를 묵사발내고 승리의 깃발을 꽂은 그 폐허가 된 땅이 바로 연인의 마음이라는 것을 그들은 너무 늦게 깨닫습니다. 결국 그들은 논쟁에서는 완벽하게 이겼으나 그 전리품으로 연인의 사랑과 신뢰를 영영 잃게 되는 세상에서 가장 똑똑하지만 가장 어리석은 승자가 됩니다. 이 역량평가 연인을 채용하고 해고하다. 사랑은 맹목적인 감정의 소모가 아니라 가치 있는 사람에게 내 인생의 가장 비싼 자원을 투자하는 것이다. ENTJ에게 사랑은 지친 하루를 달래주는 말랑말랑한 로맨스나 무조건적인 수용을 바라는 정서적 안식처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연애란 자신의 원대한 인생 계획을 함께 완수해 나갈 유능한 인재를 영입하는 전략적 파트너십의 일환입니다. 그들은 본능적으로 자신의 제국을 건설하려는 야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연인은 단순한 애인이어서는 안 됩니다. 인생이라는 거대하고 치열한 비즈니스를 함께 운영할 공동 창업자이자 나의 시장 가치를 상호 상승시켜줄 수 있는 대체 불가능한 핵심 자산이어야 합니다. 야망이 크고 미래지향적인 ENTJ는 연인을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에 서툽니다. 대신 그들은 상대방이 가진 잠재력을 꿰뚫어보고 사랑에 빠집니다. 지금은 조금 부족하고 다듬어지지 않았지만 내가 가진 비전과 리더십으로 이끌어주면 훗날 엄청나게 성장할 원석이다. 이 확신이 드는 순간 ENTJ는 주저없이 자신의 막대한 시간, 자금, 인맥, 노하우를 당신에게 투자합니다. 즉, 그들에게 당신은 단순한 연애 상대를 넘어 까다로운 심층 면접 과정을 거쳐 선발된 최고 유망주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함께 만들어낼 시너지 효과와 파워 커플로서 세상을 호령할 미래를 꿈꾸며 당신에게 헌신합니다.
이것이 ENTJ의 사랑이 초기에는 그 누구보다 뜨겁고 헌신적으로 보이는 이유입니다. 하지만 고수익을 노리는 벤처 투자의 원리가 그러하듯 기대 수익률이 높을수록 실망 매물도 가차없이 쏟아지는 법입니다. 당신이 보여주는 반복되는 나태함, 비전의 부재, 어제와 달라진 것 없는 발전 없는 모습들은 ENTJ에게 단순한 인간적인 단점이 아닙니다. 그것은 성장 가능성 없음이라는 치명적인 결격 사유이자 투자를 철회해야 할 명백한 신호가 됩니다. 그들의 머릿속에는 엑셀 시트처럼 정교하고 냉정한 연인 평가표가 존재하며 매일매일 당신의 행동 데이터가 업데이트됩니다. 어제까지 당신을 세상 누구보다 열렬히 사랑했더라도 오늘 당신이 미래에 대한 의지 없이 현실에 안주하며 영양가 없는 불평만 늘어놓는 모습을 보인다면 ENTJ의 뇌리에서 당신은 더 이상 함께 갈 동반자가 아니라 내 인생의 리스크를 높이는 부채로 재분류됩니다. 그리고 부실 자산으로 판명된 순간 당신은 하루빨리 처분하고 손실을 확정지어야 할 구조조정 대상으로 전락하게 됩니다. 일 무능력에 대한 알레르기 멍청함은 죄악이다. ENTJ가 연인에게 정이 떨어지는 순간은 상대가 도덕적인 결함을 보였거나 외모가 예전 같지 않아서가 아닙니다. 그 차가운 이별의 핵심에는 무능함과 나태함에 대한 본능적이고 생리적인 거부감이 깊게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시간을 금보다 귀하게 여기고 성장을 생존의 이유로 삼는 ENTJ에게 있어 밑 빠진 독처럼 발전 없는 사람에게 자신의 리소스를 쏟아붓는 행위는 단순한 낭비가 아니라 죄악에 가깝습니다. 특히 ENTJ를 미쳐버리게 만드는 최악의 버튼은 입만 살고 행동하지 않는 태도입니다. 퇴근 후나 주말 내내 침대에 시체처럼 누워 스마트폰, 쇼폼 영상 도파민에 절여져 있으면서 입으로는 습관처럼 주문을 외우는 연인. 아, 인생 재미없다. 뭐 신나는 거 없나? 살 빼야 하는데. 이직 준비해야 하는데. 그러면서 정작 운동화 끈을 묶거나 책을 펴는 아주 작은 노력조차 하지 않는 모습. 혹은 같은 실수를 3번, 4번 반복하면서도 어쩌다 보니 그렇게 됐어라고 변명하며 개선의 의지조차 보이지 않는 모습. 이 무기력하고 모순적인 장면을 목격하는 순간 ENTJ의 뇌리에서는 실망을 넘어선 경멸에 가까운 감정이 독버섯처럼 피어오릅니다. 심리학적으로 경멸은 분노보다 더 차가운 감정이며 관계의 종말을 알리는 가장 확실한 신호입니다. 이 사람은 내 인생의 동반자가 아니라 거친 파도를 헤쳐나가는 내 발목을 잡는 무거운 짐이다.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은 ENTJ가 완벽한 능력자만 사랑한다는 뜻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단순히 지식이나 능력이 부족한 것은 참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내가 가르치고 이끌어서 채워주면 되는 교육의 영역이니까요. 그들은 오히려 배우려고 노력하는 서툰 연인을 사랑스럽게 여깁니다. 하지만 의지가 박약하고 야망이 거세된 모습은 ENTJ가 가장 혐오하는 인간상입니다. 무지는 죄가 아니지만 무지를 개선하려 하지 않는 게으름은 용서받지 못할 죄입니다. 더 나은 미래를 꿈꾸지 않고 현실 안주에 급급한 사람, 지적인 대화가 통하지 않아 벽을 보고 이야기하는 듯한 답답함, 하루살이처럼 당장의 쾌락과 본능에만 충실한 태도. 이러한 모습들은 ENTJ가 사랑의 필수 전제 조건으로 여기는 존경심을 산산조각 냅니다. ENTJ에게 사랑은 곧 존경입니다. 존경할 배울 점이 없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 그것은 ENTJ의 논리 회로에서는 결코 성립될 수 없는 입력 불가능한 명제입니다. 존경심이 사라진 순간 그들의 심장 박동도 멈춥니다. 이성과 개선 계획의 실패 기회는 유한하며 데드라인은 연장되지 않는다. 이별의 순간 청천벽력 같은 통보를 받은 상대방은 억울함에 눈물을 터뜨리며 항변합니다. 갑자기 왜 그래? 우리 어제까지 웃으며 잘 지냈잖아. 권태기야? 하지만 ENTJ의 사전, 그들의 연애 알고리즘에 갑자기라는 변수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당신이 평온하다고 느꼈던 그 시간 동안 그들은 이미 당신에게 수차례, 아니 수십 차례 명확하고 구체적인 경고 신호를 보냈습니다. 요즘 너무 나태해진 것 같아. 자기계발 계획 좀 세워보는 게 어때? 주말에 의미 없이 누워만 있지 말고 자격증 공부라도 같이 시작할까? 지금처럼 살면
5년 뒤엔 뭐가 남을까? 우리 미래에 대해 구체적으로 얘기 좀 해보자. 감각이 무딘 상대방에게 이것은 그저 애정 어린 잔소리나 컨디션 난조로 인한 일시적인 투정처럼 들렸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ENTJ에게 이 말들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냉혹한 기업 인사팀이 저성과자에게 발령하는 성과 개선 계획 통보와도 같았습니다. 즉, 그 말의 속뜻은 지금 너의 상태는 내 연인으로서의 기준에 미달하니 5월 5일까지 가시적인 개선 성과를 증명해 보여라. 그렇지 않으면 계약은 종료된다는 살벌한 최후 통첩이었던 것입니다. ENTJ는 냉혹하지만 동시에 합리적입니다. 그들은 결코 충동적으로 관계를 끊지 않습니다. 반드시 기회를 줍니다. 단, 그 기회는 무한 리필되는 자비가 아니며 아주 명확한 데드라인이 설정되어 있는 한시적 유예입니다. 이 기간 동안 ENTJ는 가장 무서운 단계에 진입합니다. 바로 평소의 잔소리를 뚝 멈추고 조용히 당신을 지켜보는 침묵의 시간입니다. 상대방은 잔소리가 멈추자 이제야 날 있는 그대로 이해해주는구나, 권태기가 지나갔구나 라고 착각하며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하지만 이것은 관계의 평화가 찾아온 것이 아니라 폭풍 전야의 고요함입니다. 이 시기는 ENTJ가 당신에게 개입을 멈추고 제3자의 눈으로 당신의 행동을 평가하는 최종 감사 기간입니다. 내가 잔소리를 안 할 때 스스로 변하는지 보자. 그들은 채점관이 되어 당신의 일거수일투족을 냉정하게 스코어링하고 있습니다. 안타깝게도 그들이 마음속으로 설정한 데드라인이 되었음에도 상대방이 뼈를 깎는 변화의 노력을 보여주지 않는다면 ENTJ는 그 즉시 마음속에서 조용히 카운트다운을 종료하고 서버에 전원을 내립니다. 어떤 망설임도 미련도 남기지 않습니다. 이 단계에 이르면 그들의 사랑은 서서히 식어가는 것이 아니라 전량 철회됩니다. 더 이상 가망이 없다고 판명난 부실기업에서 투자금을 회수하듯 당신에게 쏟았던 뜨거운 감정, 시간, 함께 그렸던 미래에 대한 기대를 남김없이 회수해버리는 것입니다. 이미 마음속에서 정리가 끝났기에 이별을 말하는 그들의 눈빛은 공허할 정도로 차분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이별 통보는 눈물 섞인 호소가 아니라 번복될 수 없는 건조하고 단호한 계약 해지 통보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울며 매달리는 그 순간 ENTJ는 이미 다음 챕터로 넘어간 상태입니다. 3. 데이터 누적 시스템 실수는 용서해도 패턴은 용서 못한다. 한 번의 실수는 누구나 겪는 경험이지만 반복되는 실수는 내가 가진 본질이다. ENTJ의 머릿속에는 365일 24시간 꺼지지 않는 거대한 서버실이 존재합니다. 그들은 연애 중 발생하는 상대방의 사소한 말, 한마디, 행동 하나, 약속 이행 여부 등을 빅데이터로 수집하고 저장합니다. 기본적으로 그들은 매우 공정하고 이성적인 사람들입니다. 인간은 불완전한 존재이기에 누구나 실수를 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단 한 번의 잘못이나 우발적인 사고로 사람을 내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초기 단계의 실수를 통해 상대가 위기를 어떻게 대처하고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며 성장하는지를 지켜보는 것을 즐기기도 합니다. 이 단계에서 그들은 당신의 실수를 너그럽게 포용하며 이를 관계의 안정성을 테스트하는 베타 테스트 기간으로 여깁니다. 하지만 상대방이 다행이다, 별말 없이 넘어가네, 역시 쿨하네라고 안심하며 긴장을 놓는 그 순간에도 ENTJ의 머릿속 서버에는 당신의 행동 패턴에 대한 에러 로그가 초 단위로 아주 치밀하게 차곡차곡 쌓이고 있습니다. 매번 약속 시간에 5분씩 늦는 습관, 술만 마시면 연락이 두절되는 태도, 욱해서 심한 말을 내뱉고 다음날 기억이 안 난다며 사과하는 모습. 보통의 사람들은 이를 그때그때 다른 사정이 있었겠지라며 상황 논리로 이해하려 하지만 ENTJ는 이 사건들을 각각의 개별적인 해프닝으로 보지 않습니다. 그들은 귀납적 추론을 통해 점들을 연결하고 하나의 경향성으로 분석해냅니다. 저번에도 이랬는데 이번에도 이러네? 이건 우발적인 실수가 아니라 이 사람의 OS에 깔린 변경 불가능한 기본값이구나. 이 치명적인 결론이 도출되는 순간 그들은 더 이상 당신에게 화를 내거나 훈계하지 않습니다.
ENTJ에게 화와 잔소리는 아직 당신의 교정 가능성을 믿고 있다는 애정의 반증입니다. 하지만 패턴이 확인된 순간 그들은 조용히 당신이라는 사람에 대한 신뢰 등급을 대폭 강등시킵니다. 당신은 눈치채지 못했겠지만 당신의 등급은 이미 투자 적격 등급에서 언제 휴지 조각이 될지 모르는 투자 부적격 등급으로 나아가 상장 폐지를 앞둔 관리 종목으로 분류가 바뀐 것입니다. 이 시스템이 연인에게 공포스러운 이유는 이별의 임계점이 수학 공식처럼 명확하기 때문입니다. 다른 감정형 유형들은 정 때문에 혹은 오래 만난 시간 때문에 그래도 본심은 착한 애잖아라며 봐주기도 합니다. 하지만 ENTJ는 자신이 설정해둔 데이터 임계치를 넘는 순간 가차없이 손절합니다. 여기에는 소위 말하는 삼진아웃의 법칙이 철저하게 적용됩니다. 내가 너한테 똑같은 문제로 3번 말했지? 한 번은 실수, 2번은 우연일 수 있어. 하지만 3번이나 기회를 줬는데 안 바뀐 건 내가 바뀔 의지가 없거나 바뀔 능력이 없는 거야. 어느 쪽이든 나와는 안 맞아. 상대방은 겨우 3번 가지고 그래. 너무 야박해라고 항변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ENTJ에게 반복된 3번은 단순한 숫자 3이 아닙니다. 그것은 앞으로 평생 이 문제는 개선되지 않을 것이라는 99.9%의 통계적 확신입니다. 그들의 이별 통보는 욱해서 지르는 감정적인 폭발이 아니라 데이터 분석과 리스크 관리에 따른 가장 합리적이고 논리적인 결과 도출입니다. 1. 관찰 모두 화내지 않고 지켜보는 공포. ENTJ가 평소 지겹도록 하던 잔소리나 지적을 뚝 멈추고 갑자기 세상에서 가장 너그러운 부처님처럼 변했다면 당신은 드디어 내 마음을 알아주는구나라며 환호할 때가 아니라 등골이 서늘해져야 할 때입니다. 그들의 침묵은 평화협정이 체결되었다는 신호가 아니라 당신을 정리하기 위한 최종 관찰 모드에 돌입했다는 가장 위험한 적색 경보이기 때문입니다. 이 단계에서 ENTJ는 이미 마음속으로 90% 이상 이별을 기정사실화했습니다. 남은 10%는 미련이 아니라 자신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는 것을 데이터로 최종 검증하는 절차일 뿐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당신을 통제하거나 개선하려 들지 않습니다. 대신 한 발짝 뒤로 물러나 제3의 관찰자가 되어 당신의 행동을 현미경 보듯 지켜봅니다. 그래, 내 마음대로 해봐. 하고 싶은 대로 다 해. 이 말은 당신에게 주는 달콤한 자유 이용권이 아닙니다. 내가 잔소리라는 억제기를 제거했을 때 내가 어디까지 막장으로 가나 보자. 내 본성이 얼마나 게으르고 무책임한지 내 눈앞에서 증명해봐라는 냉소적인 스트레스 테스트입니다. 상대방은 드디어 자유를 얻었다고 착각하며 술을 마시고 늦게 들어가거나 약속을 어기는 등 고삐 풀린 듯 행동합니다. 하지만 사실 당신은 스스로 벼랑 끝으로 걸어 들어가고 있는 셈입니다. 무서운 점은 ENTJ의 반응입니다. 예전 같으면 불같이 화를 냈을 그들이 이제는 실망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저 역시 내 예상이 맞았어라고 고개를 끄덕이며 차분하게 이별 시나리오의 마지막 문장을 완성할 뿐입니다. 이때 ENTJ의 눈빛은 연인을 보는 눈빛이 아니라 실험 결과를 기록하는 연구원의 눈빛과 같습니다. 감정이 소거된 채 오직 팩트만을 수집하는 그 건조한 시선. 가장 고요한 순간이 가장 위험한 순간이라는 것. 당신이 편안하다고 느끼는 바로 그 순간에 ENTJ는 조용히 이별의 짐을 싸서 문 밖으로 나가고 있다는 것. 이것이 ENTJ 연애가 보여주는 가장 소름 돋는 역설입니다. 이 갱생 불가 판정 리셋 증후군의 거부. ENTJ가 인간관계, 특히 연인관계에서 가장 혐오하고 경멸하는 최악의 행동 패턴은 바로 잘못을 저지르고 사과한 뒤 돌아서면 또다시 같은 잘못을 반복하는 리셋 증후군입니다. 미안해. 내가 진짜 잘못했어. 정말 다시는 안 그럴게. 많은 연인들이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고 화가 난 ENTJ의 기분을 풀어주기 위해 이 만능 열쇠 같은 문장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ENTJ에게는 이 치트키가 통하지 않습니다. 아니, 오히려 역효과를 냅니다. 그들은 말변수를 믿지 않습니다. 오직 눈에 보이는 행동 상수만을 진실로 믿습니다. ENTJ에게 행동의 변화나 구체적인 재발 방지 대책이 수반되지 않는 사과는
단순한 소음 공해일 뿐만 아니라 나의 지능과 기억력을 기만하는 모욕적인 행위로 간주됩니다. 미안하다는 말은 빚을 갚는 게 아니야. 그냥 채무 상환을 잠시 미루는 거지. 그들은 당신의 사과를 받아주는 것이 아니라 파산 선고를 잠시 유예해 주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당신이 갚겠다고 약속한 날짜에 또다시 빈손으로 온다면 그것은 관계의 신뢰라는 자산을 탕진한 부도수표를 발행한 것과 같습니다. ENTJ는 묻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미안한데? 그리고 앞으로 구체적으로 어떻게 안 그럴 건데? 이 질문에 논리적으로 답하지 못하고 감정에만 호소한다면 당신은 그들에게 학습 능력이 없는 사람으로 분류됩니다. 한번 갱생 불가 판정이 내려지면 그 순간 게임은 끝납니다. 당신이 건물 옥상에서 천년의 사랑을 맹세해도 피눈물을 흘리며 무릎을 꿇어도 그들의 굳게 닫힌 마음에 철문은 절대 열리지 않습니다. 이것은 자존심 싸움이 아닙니다. ENTJ의 머릿속 서버에 당신이라는 사람의 데이터 값이 구조적 결함이 있는 불량품으로 하드 코딩되어 고정 저장되었기 때문입니다. 컴퓨터 파일은 삭제할 수 있어도 이미 불량으로 판명. 난 제품을 명품으로 인식하게 만드는 알고리즘은 그들의 뇌 구조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리콜조차 불가능한 폐기 처분. 이것이 한번 돌아선 ENTJ를 그 어떤 노력으로도 다시는 절대로 붙잡을 수 없는 이유입니다. 4. 기회비용의 압박. 연애도 투자 대비 수익이 나와야 한다. 지금 너와 함께 멍하니 보내는 이 일시간이 나 혼자서 치열하게 미래를 위해 일하는 일시간보다 과연 더 가치가 있는가? ENTJ에게 시간 낭비는 단순한 게으름이나 여유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존재가 서서히 소멸해가는 일종의 죽음과도 같은 공포입니다. 그들에게 시간은 곧 돈이고 성취이며 내가 원하는 야망과 미래를 앞당길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가장 희소한 자원입니다. ENTJ가 누군가와 사랑에 빠진다는 것은 단순히 감정을 나누는 것을 넘어 자신의 자산 중 가장 비싸고 되돌릴 수 없는 시간이라는 자본을 상대에게 과감하게 투자하기로 결정했다는 중대한 결단입니다. 연애 초기에는 이 투자가 아깝지 않습니다. 도파민이라는 강력한 즉각적 배당금이 발생하고 상대를 알아가는 과정 자체가 새로운 데이터 습득의 즐거움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도파민의 마법이 거치고 관계가 안정기에 접어들었을 때 만약 이 투자가 지속적인 적자를 내고 있다면 그때부터 그들의 머릿속에서는 자동으로 냉정한 재무 계산기가 돌아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ENTJ가 말하는 수익이란 반드시 금전적인 성공이나 물질적인 이득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지친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정서적 안정감, 깊이 있는 대화를 통해 얻는 지적인 자극, 함께 미래의 청사진을 그리며 느끼는 벅찬 설렘, 혹은 내일의 치열한 전투를 위해 에너지를 풀충전하는 양질의 휴식. 이 중 하나라도 확실한 투자 대비 수익이 나와야 합니다. 하지만 만날 때마다 해결되지도 않을 똑같은 레퍼토리의 신세 한탄을 들어주느라 감정 노동을 해야 하거나 생산성 없는 말싸움으로 금 같은 주말 3시간을 허비하거나 카페에 마주 앉아 각자 말없이 스마트폰만 들여다보는 무의미한 데드타임을 견뎌야 한다면 ENTJ는 단순히 지루함을 넘어서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듯한 견딜 수 없는 불안감을 느끼며 생각합니다. 이 시간에 차라리 책을 읽거나 운동해서 체력을 키우거나 잠을 자서 회복하는 게 내 인생에 더 이득 아닐까? 이 기회비용의 개념이 뇌를 지배하는 순간 데이트는 더 이상 설렘이 아니라 막대한 손실이자 감당하기 힘든 비용이 됩니다. 너랑 노는 게 싫은 게 아니야. 하지만 너랑 놀면서 허공에 날려버리는 다시는 돌아오지 않을 내 시간이 너무 아까워 미치겠어. 상대방은 일을 두고 너는 인간이 너무 계산적이다. 나를 진심으로 사랑하지 않는다고 비난하며 서운해합니다. 하지만 ENTJ에게 이것은 생존의 문제입니다. 성취 없는 삶, 성장 없는 오늘을 견딜 수 없는 그들에게 나의 성장을 갉아먹고 시간만 축내는 비생산적인 연애는 하루빨리 상환하고 털어내야 할 악성 부채와 같기 때문입니다. 일 비전의 부재 함께 갈 곳이 없다면 내리겠다. ENTJ에게 연인은 단순히 맛있는 밥을 먹고 영화를 보며 여가를 즐기는 데이트메이트가 아닙니다. 그들에게 연인은 험난한 인생의 비행을 함께 책임지는 인생의 동반자여야 합니다.
비행기의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조종사와 부조종사가 같은 목적지를 향해 날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두 사람의 목적지 비전과 근본적으로 다르다면 이 동행은 비극으로 끝날 수밖에 없습니다. ENTJ는 10년 뒤의 성공을 위해 오늘을 희생하고 주말까지 반납하며 치열하게 자기 개발에 매진합니다. 그런데 옆에 앉은 연인이 인생 뭐 있어? 골치 아프게 살지 마. 그냥 적당히 벌고 맛있는 거 먹고 즐기며 살자라며 현실에 안주하려 할 때 처음에는 그 여유로움이 휴식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두 사람의 대화는 겉돌기 시작하고 삶의 속도는 엇박자를 내며 삐걱거립니다. ENTJ는 야망이 거세된 사람과 대화할 때 단순한 지루함을 넘어 영혼이 말라가는 듯한 지적 고독사를 느낍니다. 밥 먹고 영화 보고 예쁜 카페 가서 사진 찍는 일상적인 데이트?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활동의 기저에 삶을 관통하는 뚜렷한 목표 의식이나 가치관이 공유되지 않으면 그들은 군중 속의 고독을 느낍니다. 오늘 뭐 먹지? 이번 주말에 어디 놀러 가지? 라는 1차원적인 대화만 1년, 365일 내내 반복되는 관계. 참다 못한 ENTJ가 요즘 경제 흐름이 심상치 않은데 대비해야 하지 않을까? 미래 기술이 우리 업계를 어떻게 바꿀까? 라며 깊이 있는 주제를 꺼냈을 때 연인이 데이트하는데 머리 아프게 무슨 공부 얘기야? 딴 얘기해라고 말을 잘라버린다면 이 순간 ENTJ의 눈빛은 차갑게 식어버립니다. 이것은 대화의 거절이 아니라 나라는 사람의 세계관에 대한 겁으로 받아들여지기 때문입니다. ENTJ는 뼈아픈 깨달음을 얻습니다. 우리는 서로에게 영감을 주는 뮤즈가 아니라 서로의 소중한 시간을 갉아먹는 킬링타임용 관계구나. 우리는 함께 성장하는 시너지가 없다. 이 냉정한 판단이 내려지면 그들은 더 이상 관계를 유지할 명분을 찾지 못합니다. 혼자 거친 비바람을 맞으며 달리는 것이 외로울지라도 발목에 50kg짜리 모래주머니를 차고 달리는 것보다는 훨씬 낫다고 판단하기 때문입니다. 비전이 없는 비행기에서 ENTJ는 반드시 낙하산을 펴고 뛰어내립니다. 이 일정 통제권 상실 내 시간을 뺏지 마. ENTJ는 자신의 인생을 분 단위로 쪼개어 통제하고 계획된 타임라인대로 하루가 흘러갈 때 비로소 심리적 안정을 얻는 계획형 통제광들입니다. 그들은 자신의 스케줄이 타인에 의해 그것도 예측 불가능한 방식으로 무질서하게 헝클어지는 것을 극도로, 아니 병적으로 싫어합니다. 많은 연인들이 로맨스의 절정이라고 착각하는 서프라이즈 이벤트가 철저한 계획하에 움직이는 ENTJ에게는 9.1일 테러 못지않은 일상의 테러와 같습니다. 아무런 예고 없이 집 앞에 찾아와 나왔어. 나와. 놀자. 라고 해맑게 외치거나 나의 가장 바쁜 업무 집중 시간에 수시로 전화를 걸어 지금 당장 내 얘기 들어줘. 나 심심해라고 요구하는 행동들. 상대방은 이것을 사랑의 표현이자 친밀감의 증거라고 생각하지만 ENTJ에게 이것은 명백한 영역 침범이자 업무방해죄로 고소하고 싶을 만큼의 폭력입니다. ENTJ는 일할 때 무아지경에 빠지는 몰입 상태를 신성시합니다. 시속 200km로 질주하는 스포츠카처럼 뇌를 풀가동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데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불쑥 끼어들어 브레이크를 밟게 만든다? 흐름이 한번 끊기면 다시 그 몰입 상태로 복구하는 데에는 엄청난 전환 비용과 에너지가 소모됩니다. ENTJ는 생각합니다. 너는 지금 내 맥을 끊어놓았어. 내 집중력을 산산조각 냈다고. 이런 침범 행위가 반복되면 ENTJ의 뇌내 알고리즘은 당신을 재분류합니다. 당신은 더 이상 에너지를 주는 사랑 카테고리가 아니라 내 목표 달성을 방해하고 주의를 산만하게 만드는 방해 요소 혹은 장애물 카테고리로 이동합니다. 장애물은 사랑의 대상이 아니라 제거하거나 피해야 할 대상일 뿐입니다. 내 일을 존중해주지 않는 사람은 결과적으로 나라는 사람 자체를 존중하지 않는 것이다. ENTJ에게 일은 단순한 생계수단이 아니라 자아실현의 도구입니다. 따라서 내 업무 시간을 존중하지 않는 연인은 나를 무시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그들에게 이상적인 사랑은 24시간 샴쌍둥이처럼 붙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각자의 위치에서 치열하게 전쟁 같은 하루를 보내다가 서로가 약속한 시간에 완벽하게 스케줄을 맞춰 만나는 것. 즉, 맹목적인 일과 사랑의 균형이 아니라 일하는 나를 전폭적으로 지지해주는 사랑만이 그들에겐 유효합니다. 내 인생의 가장 소중한 자산인 시간을 훔쳐가는 도둑 같은 연인을 ENTJ는 결코 곁에 두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무리 달콤한 사랑의 가면을 쓰고 있다 해도 말입니다. 통제광의 비극 내가 널 개조해주겠어. 너를 사랑하니까 고쳐주는 거야. 라는 말은 사랑의 언어가 아니라 가장 오만하고 세련된 지배욕의 포장지일 뿐이다. ENTJ는 태생적으로 무질서하고 비효율적인 상태를 단 1초도 견디지 못하는 통제광의 기질을 타고났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주변 환경을 완벽한 논리적인 질서대로 재배치하고 모든 변수를 자신의 통제하에 둘 때 비로소 심리적 안정을 느낍니다. 불행히도 그들이 열렬히 사랑하는 연인 역시 그들이 관리하고 통제해야 할 환경의 일부로 간주됩니다. 그들에게 연인은 독립된 우주가 아니라 내 우주 안에 편입된 하나의 행성일 뿐입니다. 그들은 연인의 사소한 옷 스타일부터 식습관, 기상시간, 말투, 심지어 커리어 패스와 인생의 목표까지 자신의 기준에 맞게 최적화하고 싶어 안달이 이것은 겉보기에 그리스 신화 속 조각가를 꿈꾸는 피그말리온 효과처럼 낭만적인 멘토링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나를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들어주기 위해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연인이라니. 하지만 당하는 입장에서는 나의 고유한 자아와 취향을 송두리째 부정당하는 끊임없는 간섭이자 숨 쉴 구멍조차 주지 않는 나노 단위의 마이크로 매니지먼트일 뿐입니다. ENTJ의 사랑은 종종 인간 대개조 리모델링 프로젝트가 됩니다. 내 남자친구 여자친구 업그레이드 프로젝트 버 1.0. 냉정하게 말해 그들은 현재 눈앞에 있는 조금 서툴고 게으르고 부족한 지금의 당신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신의 손길과 혹독한 훈육을 거쳐 완벽하게 다듬어질 미래의 완성형 당신을 사랑합니다. 그들은 당신이라는 원석을 깎아내려 하며 그 과정에서 떨어져 나가는 당신의 살점 자존감에 대해서는 성장통이라며 무감각하게 반응합니다. 상대방은 처음에는 나를 이끌어주는 그들의 강력하고 확신에 찬 리더십에 반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목을 조여오는 듯한 압박감에 숨이 턱턱 막혀옵니다. 내 인생의 운전대를 내가 쥔 것이 아니라 조수석에 앉은 ENTJ가 쥐고 흔들며 우회전해. 브레이크 밟아. 더 빨리 달려. 라고 소리치는 기분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사랑이 아니라 점령입니다. 일사랑이라는 이름의 개조 당신은 영원한 베타 버전이다. ENTJ가 연인을 바라보는 시선에는 그들조차 자각하지 못하는 아주 은밀하고도 위험한 전제가 깔려 있습니다. 너는 아직 출시되기 전에 버그 투성이인 베타 버전이야. 수석 개발자인 내가 너를 완벽한 정식 버전으로 패치해줄게. 그들은 연인이 가진 고유한 취향이나 생활 습관을 다름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그것을 교정해야 할 틀림 혹은 개선해야 할 비효율로 규정합니다. 그들의 세계에서 정답은 하나이며 그 정답을 알고 있는 것은 바로 자신이기 때문입니다. 왜 그런 옷을 입어? 너의 퍼스널 컬러와 체형에는 이 스타일이 훨씬 전문적으로 보여. 당장 바꿔. 주말에 늦잠 자는 건 인생을 낭비하는 거야. 차라리 그 시간에 영어 학원을 다니거나 운동을 해. 그들의 조언은 매우 구체적이고 논리적이며 실용적이라서 반박하기가 어렵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면 그들의 말이 맞을 확률이 높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옳은 말의 기저에는 내가 선택한 삶의 방식은 열등하고 내가 제시하는 방식만이 우월하다는 지독한 엘리트주의와 오만함이 깔려 있습니다. 그들은 당신의 취미를 시간 낭비로, 당신의 휴식을 게으름으로, 당신의 감성을 비논리로 격화시킵니다. 참다 못한 상대방이 제발 이래라 저래라 좀 하지 마. 나도 내 생각이 있고 내 방식이 있어. 라고 반발하면 ENTJ는 사과하거나 물러서는 대신 도리어 화를 내거나 답답해 미치겠다는 표정을 짓습니다.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잖아. 내가 너 망하라고 했어? 내가 틀린 말 한 거 있어? 내 말대로 해서 손해본 거 있냐고? 이것이 바로 ENTJ식 화법의 가장 무서운 함정이자 논리적 폭력입니다. 그들은 내용의 옳음이라는 방패를 앞세워 태도의 무례함을 정당화합니다. 맞는 말이라도 듣는 사람이 원치 않는데
계속되면 그것은 소음이고, 아무리 좋은 의도라도 상대의 동의 없이 강요되면 그것은 명백한 폭력입니다. 하지만 효율성을 신처럼 숭배하는 ENTJ는 과정의 폭력성을 전혀 인지하지 못합니다. 그들에게 중요한 것은 오직 결과의 완벽함 뿐이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가 좋아졌잖아. 그럼 된 거 아니야? 이 결과지상주의 앞에서 연인의 상처받은 감정은 묵살당합니다. 결국 연인은 ENTJ 곁에서 스스로를 주체적인 인간이 아닌 교정 대상이나 프로젝트의 부속품으로 느끼게 됩니다. 내 선택은 늘 틀려. 그 사람 말이 맞아. 이렇게 자존감의 식민지화가 완료되면 연인은 스스로 결정 내리는 것을 두려워하는 의존적인 존재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리고 아이러니하게도 ENTJ는 그렇게 의존적으로 변해버린 연인을 보며 매력이 없다 고 차갑게 돌아섭니다. 자신이 그렇게 만들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통제권 상실의 공포감이 내 조언을 무시해? ENTJ가 연인에게 가장 격렬하게 분노하는 순간은 연인이 실수하거나 멍청한 짓을 했을 때가 아닙니다. 그들의 영린을 건드리는 결정적인 순간은 바로 자신의 완벽한 통제 조언을 정면으로 거부하고 따르지 않았을 때입니다. ENTJ는 며칠 밤을 새워 분석한 끝에 내린 자신의 솔루션이 반박 불가능한 절대 정답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들에게 조언은 단순한 제안이 아니라 반드시 따라야 할 지침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연인이 그 정답을 거부하고 내 느낌대로 할래, 내 방식대로 해볼래라며 엉뚱한 방향으로 행동한다? 이것은 ENTJ에게 단순한 의견 차이나 취향의 문제가 아닙니다. 리더인 자신의 권위와 판단력에 대한 도전이자 명백한 반항 혹은 배신으로 간주됩니다. 내가 널 위해 이렇게까지 분석해서 길을 알려줬는데 감히 내 조언을 무시해? 이 지배 욕구가 충족되지 않을 때 ENTJ는 관계의 주도권을 잃었다고 생각하며 급격히 흥미를 잃거나 차가운 분노를 표출합니다. 그리고 가장 잔인한 형벌인 전략적 방임을 시작합니다. 그래, 내 말이 틀리고 내 말이 맞다고? 좋아. 그럼 앞으로 나한테 조언 구하지 마. 내가 알아서 해. 이 말은 상대를 존중해서 물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내 말을 듣지 않는 너에게는 더 이상 내 소중한 인사이트와 에너지를 쓸 가치가 없다는 유기선언입니다. 이때부터 ENTJ는 팔짱을 끼고 구경꾼 모드로 돌변합니다. 상대가 자신의 조언을 무시하고 실패하기를. 그래서 처참하게 깨지고 돌아와 내 말이 맞았어라고 무릎 꿇기를 은밀히 기다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이 다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보다 내 옳음이 증명되는 것이 더 중요해진 상태. 이미 사랑은 권력 투쟁으로 변질되었습니다. ENTJ는 입버릇처럼 나는 독립적이고 주체적인 사람이 좋아라고 말하지만 여기에는 거대한 모순이 숨겨져 있습니다. 역설적으로 그들이 원하는 것은 나의 통제 범위 안에서만 움직이는 제한된 독립성입니다. 그들은 연인을 나와 동등한 인격체로 대우하기보다 내 전략에 따라 움직여야 하는 체스판 위에 강력한 말로 봅니다. 말이 플레이어의 손을 떠나 제멋대로 움직이는 순간 그 말은 가치를 잃고 버려집니다. 자신을 왕좌에 앉히고 연인을 신하로 만드는 이 태도야말로 연인이 질려서 떠나게 만드는 가장 큰 원인이자 ENTJ가 끝내 아무도 없는 차가운 왕좌에 홀로 남아 고독을 씹게 되는 비극의 씨앗입니다. 6. 상식의 함정. 왜 이걸 굳이 설명해줘야 해?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아는 센스를 바라는 건 욕심인가? 아니, 그건 성인으로서 밥벌이를 하고 살아가기 위한 기본값이다. ENTJ는 ISFP처럼 내가 말하지 않아도 내 슬픈 기분을 알아줘라는 몽글몽글한 정서적 텔레파시를 요구하지 않습니다. 그런 것은 초능력자나 할 수 있는 일이라며 일축해버리죠. 대신 그들은 연인에게 말하지 않아도 상식적으로, 효율적으로 눈치껏 행동해줘라는 고난도의 지적 텔레파시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ENTJ는 기본적으로 직관이 발달하여 눈치가 빠르고 논리적 판단력이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유형입니다. 그들은 어라는 상황이 발생하면 B, C를 거쳐 G라는 최종 결과값까지 순식간에 시뮬레이션을 끝내고 가장 리스크가 적고 효율적인 최적의 동선을 짜는 능력이 있습니다. 문제는 자신의 연인에게도
자신과 똑같은 수준의 두뇌 회전 속도와 상황, 판단력을 옵션이 아닌 기본 사양으로 기대한다는 점입니다. ENTJ가 연애 중 가장 자주 느끼는 답답함, 아니 사리에 가까운 분노는 연인의 행동이 도덕적으로 나쁠 때가 아니라 지독하게 비효율적이거나 맥락을 전혀 읽지 못할 때 폭발합니다. 시끄러운 식당에서 종업원을 부르는데 기어들어가는 목소리로 불러서 3번, 4번이나 헛걸음하게 만들며 테이블의 효율을 떨어뜨리는 상황. 1분 1초가 아까운 촌각을 다투는 바쁜 출근 시간에 결론 없는 잡담이나 투정으로 시간을 질질 끌며 우선순위를 파악하지 못하는 상황. 중요한 비즈니스 미팅이나 어른들이 계신 자리에서 눈치 없이 분위기에 맞지 않는 농담을 던져 갑분싸를 만드는 상황. 이 모든 순간 옆에 있는 ENTJ는 겉으로는 평온해 보일지 몰라도 속으로는 비명을 지르며 대리 수치심에 몸서리칩니다. 아니 딱 보면 상황 견적 안 나와? 이걸 굳이 내 입으로 말해서 가르쳐줘야 하는 거야? 뇌가 있으면 생각을 해야 할 거 아니야. 그들에게 당연한 상식을 입 밖으로 내어 설명해야 하는 상황은 친절한 가이드가 아니라 자신의 수준을 떨어뜨리는 굴욕이자 막대한 비용입니다. ENTJ는 생각합니다. 이건 가르쳐서 될 문제가 아니다. 타고난 센스와 지능, 생존 본능의 문제다. ENTJ는 지능과 눈치, 빠릿빠릿함을 설명해야 하는 상황을 세상에서 가장 구차하고 피곤한 보육 노동으로 여깁니다. 그들이 연인을 무시하기 시작하는 시점은 사랑이 식었을 때가 아닙니다. 이 사람에게는 상식이 통하지 않는다고 느꼈을 때, 상대방을 성인으로서 존중할 수 없게 되었을 때, 그들의 사랑은 경멸로 바뀌며 급속도로 냉각됩니다. 멍청한 질문 금지 검색창은 장식이 아니다. ENTJ는 기본적으로 지적인 호기심이 왕성한 유형입니다. 그들은 밤새워 토론하는 것을 즐기고 왜? 라고 묻는 심도 있는 질문을 사랑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혐오를 넘어 경멸하는 질문의 유형이 딱 하나 있습니다. 바로 최소한의 고민도 검색도 거치지 않은 생각 없는 질문입니다. 자신이 궁금한 것을 스스로 알아보려는 아주 기초적인 노력도 없이 그저 내가 편하자고 연인의 시간을 착취하는 질문들. 자기야 여기 가려면 몇 번 버스 타야 돼? 이 단어 뜻이 뭐야? 이번 주말에 맛집 어디가 좋아? 이거 고장났는데 어떻게 해? 이런 질문들이 반복되는 순간 ENTJ의 귀에는 사랑스러운 연인의 목소리가 아니라 정이 뚝뚝 떨어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되묻습니다. 내 손에 들린 200만 원짜리 최신 스마트폰은 단순한 장식품이니? 아니면 검색 엔진 서버가 다운이라도 됐니? ENTJ에게 이런 식의 질문은 단순한 궁금증의 표현이 아닙니다. 나는 스스로 정보를 습득하고 문제를 해결할 능력이 없으니 내가 대신 내 시간을 써서 나에게 답을 떠먹여줘라는 게으름의 선언이자 의존성의 증명입니다. ENTJ는 자신의 두뇌를 고차원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데 쓰고 싶어 하지 연인의 사소한 생활 정보를 찾아주는 인간 검색 엔진이나 AI 비서로 소모하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연인이 의존적인 어린아이가 되는 것을 끔찍하게 싫어합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징징거리는 대신 스스로 1차적인 솔루션을 찾고 정리해서 가져오는 성인 대 성인의 파트너십을 원합니다. 오늘 내 컨디션에는 뭐가 더 좋아? ENTJ에게 전자는 노동이고 후자는 협업입니다. 떠먹여주는 사랑은 그들에게 낭만이 아니라 돈도 안 나오는 고단한 육아 노동일 뿐입니다. 그리고 이내 아주 심각하고 비약적인 결론에 도달합니다. 이런 사소한 정보조차 스스로 찾지 못하고 남에게 의존하는 무능한 사람에게 내 인생의 중대사를 믿고 맡길 수 있을까? 위기 상황에서 이 사람이 내 등이 되어줄 수 있을까? 당신이 침대에 누워 무심코 던진 그 게으른 질문 하나가 ENTJ에게는 당신의 자립심과 생활력을 의심하게 만드는 치명적인 트리거가 됩니다. 그들은 당신의 검색 엔진이 아니라 당신과 대등하게 세상을 논할 수 있는 연인이 되고 싶어 한다는 사실을 명심하십시오. 이척하면 척 속도감이 안 맞으면 지적 멀미가 난다. ENTJ의 사고 처리 속도는 최신 광대역 통신망인 오지와 같습니다. 그들은 정보를 습득하고 분석하고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 순식간에 이루어집니다.
그런데 연인의 사고 회로가 20년 전의 삶지, 혹은 전화 접속 모뎀 속도로 작동하며 심각한 버퍼링을 일으킨다면, 대화의 핑퐁이 경쾌하게 오가지 않고 뚝뚝 끊길 때, ENTJ는 답답함을 넘어 차 안에서 책을 읽을 때 느끼는 것과 유사한 울렁거림, 즉 지적 멀미를 느낍니다. ENTJ가 가장 견디기 힘든 순간은 해상도가 맞지 않을 때입니다. 그들은 중요한 비즈니스 이슈나 사회 현상의 이면에 숨겨진 함의에 대해 열변을 토합니다. 하지만 연인의 눈이 초점 없이 멍하게 풀려 있거나 그게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라는 1차원적인 반응을 보일 때, 혹은 위트 있는 농담 속에 사회적 풍자나 뼈 있는 메타포를 숨겨서 던졌는데 연인이 그 맥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고 해맑은 표정으로 그게 무슨 말이야? 왜 웃는 거야? 라고 되물을 때, ENTJ는 농담을 해설해줘야 하는 비참한 상황에 직면하며 급격한 현타를 맞이합니다. 농담은 설명하는 순간, 죽은 농담이 되듯 대화의 맥락을 설명해야 하는 순간 그 관계의 텐션은 사망합니다. 또한 ENTJ는 두괄식 화법의 신봉자들입니다. 결론이 뭐야? 그래서 핵심이 뭔데? 그들은 본론부터 듣고 싶어 합니다. 하지만 연인이 아니, 그래서 내가 오늘 아침에 일어났는데 날씨가 흐린 거야. 그래서 기분이 좀 그랬는데 라며 서론만 10분째 늘어놓으며 변죽을 울릴 때 ENTJ의 인내심 게이지는 바닥을 칩니다. ENTJ는 억지로 대화의 수준과 속도를 낮추며 생각합니다. 우리는 주파수가 안 맞아. 대화가 안 통해. ENTJ에게 대화가 통하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히 공통된 화제거리가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정보 처리 속도와 이해력, 인사이트의 레벨이 현격하게 차이 난다는 뜻입니다. 티키타카가 안 되는 대화는 그들에게 노동일 뿐입니다. 이 코드가 맞지 않으면 ENTJ는 연인과 대화하는 것보다 차라리 챗GPT와 대화하는 게 더 재밌고 위로가 되고 생산적이라고 느낍니다. 적어도 AI는 내 말귀를 한 번에 알아듣고 감정 섞인 사족 없이 3초 안에 핵심만 요약해서 던져주니까. 가장 가까운 침대에 누워있는 사람과 말이 통하지 않는다는 고립감, 나의 가장 예리한 생각을 공유할 수 없다는 지적 고독. 이것은 ENTJ가 이별을 결심하게 만드는 가장 강력하고 조용한 동기가 됩니다. 그들은 멍청한 미인보다 날카로운 지성을 가진 논쟁가를 더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이 긴 분석의 끝자락에서 ENTJ인 당신에게 자존심 상하지만 뼈아픈 질문을 던지며 마무리를 하려 합니다. 당신이 그토록 자랑하는 뛰어난 논리력과 메타인지 능력을 총동원해 스스로를 냉정하게 해부해 보시길 바랍니다. 지난 연애에서 당신이 그토록 필사적으로 증명하고 싶었던 것은 두 사람의 행복이었나요? 아니면 내 판단이 옳았다는 승리감이었나요? 당신은 늘 멍청한 실수를 반복하고 비효율적으로 구는 연인을 보며 가슴을 쳤을 것입니다. 답답함에 못 이겨 정답을 떠먹여주려 애썼겠죠. 내가 시키는 대로 하면 훨씬 잘 될 텐데 왜 이렇게 인생을 대충 살지? 당신은 그 잔소리와 통제를 탁월한 리더십이자 상대를 위한 고귀한 헌신이라고 믿어 의심치 않았을 것입니다. 하지만 이제는 인정해야 합니다. 당신이 건넨 그 완벽한 솔루션들이 사실은 연인의 가슴에 너는 혼자서는 아무것도 못하는 무능력하고 부족한 존재라는 치명적인 열등감을 심어주었다는 불편한 진실을요. 당신이 화려한 논변으로 상대를 논리적으로 묵사발내고 희열을 느끼는 동안 상대의 마음속에서는 당신을 향한 애정과 존경심이 소리 없이 묵사발나고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하여 깃발을 꽂았으나 돌아보니 아군도 적군도 다 죽고 폐허가 된 땅에 홀로 서 있는 고독한 장군. 그것이 어쩌면 화려했던 연애가 끝난 후 마주한 당신의 초라한 자화상 아니었을까요? 진짜 유능한 리더는 정답을 지시하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을 움직여 스스로 정답을 찾게 만드는 사람입니다. 논리는 사람을 고개 끄덕이게 할 수 있지만 사람을 가슴 뛰게 하고 행동하게 만드는 것은 결국 감정입니다. 당신이 신봉했던 그 차가운 효율성이 사실은 관계를 가장 비효율적으로 망가뜨리고 있었음을 이제는 뼈저리게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 이기고 싶어하는 당신의 본능을 누르고 진짜 내 사람을 지킬 수 있는 실전 행동 지침을 제안합니다.
해결 버튼을 끄고 듣기 모드로 전환하세요. 공감은 비용이 아니라 투자다. 연인이 회사에서 겪은 부당한 일이나 힘든 감정을 털어놓을 때 당신의 뇌는 자동적으로 솔루션 탐색 알고리즘을 가동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거기서 어라고 말했어야지. 그건 네가 빌미를 제공한 거야. 제발 그 입을 다무세요. 그 순간 당신이 수행해야 할 미션은 컨설팅이 아니라 리액션입니다. 당신에게는 그 하소연을 들어주는 시간이 생산성 없는 낭비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명심하십시오. 기계도 기름칠을 해야 돌아가듯 관계라는 시스템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공감이라는 윤활유가 필수적입니다. 그 징징거림을 들어주는 것은 시간 낭비가 아니라 관계의 파국을 막기 위한 가장 저렴하고 효율적인 유지보수 비용입니다. 공감이 어렵다면 수학 공식처럼 외워서라도 적용하십시오. 아, 진짜 힘들었겠다. 저런, 그 상사가 제정신이 아니네. 영혼이 없어도 좋습니다. AI보처럼 기계적인 리액션이라도 일단 하십시오. 당신의 훌륭한 해결책은 상대가 감정을 다 쏟아내고 그래서 나 어떻게 하지? 라고 물어볼 때 꺼내도 늦지 않습니다. 아니, 그때 꺼내야만 비로소 가치가 생깁니다. 연인은 부하 직원이 아닙니다. 불완전함을 다양성으로 승인하세요. 당신의 기준은 에베레스트 산만큼 높습니다. 당신 자신에게 엄격한 만큼 타인에게도 가혹하죠. 하지만 연인은 당신의 성과를 위한 도구나 프로젝트 팀원이 아닙니다. 당신이 갑옷을 벗고 쉴 수 있는 유일한 안식처입니다. 집이나 데이트 장소까지 제2의 직장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연인을 평가하지 마십시오. 연인의 실수나 나태함을 볼 때 어떻게 인간이 저럴 수가 있지? 라고 비난하고 경멸하기보다 관점을 바꾸십시오. 그럴 수도 있지. 나와는 다른 OS를 가진 사람이니까. 이것은 타협이 아니라 다양성의 인정입니다. 모든 것을 최적화할 필요는 없습니다. 가끔은 비효율적인 데이트, 생산성 없는 멍 때리기, 영양가 없는 잡담이 두 사람의 정서적 결속력을 높이는 강력한 접착제가 됩니다. 당신이 연인을 통제하려 들지 않고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흥미롭게 바라봐 줄 때 연인은 비로소 당신 곁에서 긴장을 풀고 당신을 사랑할 에너지를 회복합니다. 팩트 폭격 대신 전략적 소통을 하세요. 할 말은 해야 직성이 풀리는 당신의 성격 잘 압니다. 팩트를 말하지 않으면 입안에 가시가 돋치겠죠. 하지만 다르고 다릅니다. 당신의 메시지가 아무리 옳아도 전달 방식이 공격적이면 상대는 귀를 닫고 방어 태세를 취합니다. 메시지가 전달되지 않았다면 그것은 발신자인 당신의 전송 실패입니다. 똑같은 말을 하더라도 화법을 업그레이드 하십시오. 이것은 배려가 아니라 고도의 커뮤니케이션 전략입니다. 상대를 적으로 규정하고 비난하지 않으면서 나의 생각과 감정을 정확하게 전달하는 화법을 익히세요. 사소한 말싸움에서 이기는 것보다 내 사람을 잃지 않고 곁에 두는 것이 장기적으로 훨씬 더 큰 이익입니다. 똑똑한 당신이 이 간단한 손익 계산을 못할 리 없겠죠. 당신은 누구보다 열정적이고 책임감 강하며 내 울타리 안의 사람을 확실하게 챙길 줄 아는 멋진 리더입니다. 그 강력한 엔진의 따뜻함이라는 윤활유만 더해진다면 당신의 연애는 당신이 성취한 그 어떤 비즈니스보다 더 위대하고 찬란한 성공을 거둘 것입니다. 빨리 가려면 혼자 가고 멀리 가려면 함께 가라. 당신은 혼자서도 충분히 빨리 달릴 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인생이라는 긴 마라톤을 완주하기 위해서는 옆에서 물을 건네줄 누군가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혼자서 빨리 가는 것보다 조금 느리더라도 보폭을 맞춰 둘이서 멀리 가는 법을 배우는 것. 그것이 당신이 인생에서 정복해야 할 마지막이자 가장 어려운 퀘스트입니다.